화면 준비를 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됐나요? 네. 네. 국방부 장관님하고 감사원장님 잘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세요. 국방부 장관님, 지난 국감 때, 제가 국방위 국감 때 대통령 관저 이전 부분들 관련해서 질의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화면을 한번 봐주시죠. 잠깐만 좀 중지시켜 주시겠습니까? 네. 화면 준비가 왜 안 되죠? 지금 비서관이 세팅을 못했다는데. 예. 네, 저렇게 반쪽짜리밖에 안 나오네. 예, 저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요지는 육참 총장 공간을 쓰려고 공사를 일주일 정도 진행했는데 갑자기 비가 왔고 빗물이 줄줄 새서 전문가들을 불러 안전진단을 해보니 누수 공사를 해도 소용이 없을 정도로 참혹해서 결국 외교부 장관 공간으로 이전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게 요지입니다. 맞죠? 예.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네. 그리고 제가 관저 이전을 그럼 누가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했냐고 했을 때 다음과 같이 누가 했습니까? 물었더니 국방부 장관께서는 제가 했습니다. 이렇게 확신하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국방위원회 위원이기도 하고 우리 육군 참모총장 공간이 이게 비가 줄줄 새일 정도로 노후화가 되어야 되겠나 싶어가지고 공사 내역을 좀 확인을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확인을 해봤습니다. 다음 화면. 이 타임 테이블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게 2022년 4월 달 타임 테이블입니다. 4월 6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실 이전 예비비 496억 원에 대해서 의결이 그날 있었고 또 기획재정부가 국유재산심의위원회 회의를 열어서 국방부가 관리하는 육군참모총장 공간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에 사용 승인을 해준 날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관저 공사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김영호 장관께서 말씀하신 공사가 4월 6일 이전에 공사가 이루어졌다면 육군본부에서 자료를 받아야 했고 그 이후라면은 행정안전부에서 자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사용 승인이 그때 이루어졌으니까요. 그래서 두 곳에서 자료를 제가 다 받아봤습니다. 다음. 먼저 이게 육군에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한 겁니다. 최근 5년간 주요 지휘관 공간 공사 내역 보니까 저기 서울 공간입니다. 저게. 근데 공사 내역이 없습니다. 계룡대에서 공사를 했는데 그것도 6월입니다. 다음 화면. 그래서 행안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행안부에 질의를 했지만 우리 부에서는 구 육군 참모총장 공간에 대해서 공사를 추진한 사실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거 공사를 그러면 4월 6일 이전에 누가 했습니까? 유령이 했습니까? 장관님, 혹시 네. 외교부 공간 공사한 거에 대해서 착각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요. 네. 지금 이제 그때 비가 와서 누수된 것은 제가 혼자 아는 게 사실이 아니고 다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러면 네. 그리고 이제 4월 6일 날 사용 승인이 났어요. 예. 그 전에 공사를 하셨어요. 네. 그러면 승인 받고 하셨습니까? 기재부 심사 받고 하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나중에 좀 그 공사는 누가 했습니까? 그러니까 일부 확인해 보니까 이게 공사를 정식적으로 시작한 게 아니고 공사를 위해서 그 준비 소요를 찾기 위해 소요를 뽑기 위해서 이렇게 공사를 했다고 얘기하시지 그러니까 않으셨습니까? 제가 공사를 시작한 줄 알았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소요를 뽑고 있는 과정에서 이게 누수가 된 겁니다. 장관님이 네. 그때 당시에 TF 부팀장으로서 가셔가지고 현장 지휘를 하다 보니까 비가 술술 새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거 안 되겠다 하고 대통령께 건의해가지고 네. 그렇게 결정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현장 근데 지금은 다르잖아요, 말씀이. 네? 지금은 말씀이 다르잖아요. 다르지 않습니다. 공사 수요를 지금 체크했다라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공사를 시작한 게 아니고 공사를 그러면 준비하기 잘못 위한 위증하신 거죠. 공사를 아니,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이 그거를 제가 공사를 시작했는지 공사 준비하는 과정인지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현장에서 지휘를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지휘한 게 아니라 비가 샌다는 걸 보고를 받고 현장을 가서 확인한 것이죠. 좋습니다. 네, 감사원장님, 네, 이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감사 실시하셨죠? 네, 그 감사원 관계 그 감사 보고서에 네. 육창공간에 대한 공사 실시에 대한 지적이 있습니까? 그건 없는 걸로 없지요. 기억합니다. 예. 왜냐하면 공사를 안 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은 아마 그 외교부 네, 장관 좋습니다. 공간으로 이전되고 결정되어 난 그 이후에 좋습니다. 네. 공사는 이제 그 이후에 했어요. 그래서 감사원 감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저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공사가 국가개헌법 위반, 하도급법 위반, 소방시설공사법 위반, 건설산업기법법 위반, 건축법, 형법 위반, 또 그중 법 위반만 10여 건에 이르고 불법 하도급, 무자격 공사, 공사비 대납, 업무상 배임, 불법 알선 수수, 이거는 21억 원 중인 15억 정도가 불법 수수됐습니다. 공사비 부풀리기, 계약의 공사 등을 지적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이제 경호처에 맞습니까? 전체적으로 보고서에 그런 내용이 있죠. 예, 여러 가지 네, 그리고만 얘기만 하시면 됩니다. 얘기하신 것 같아서. 그리고 육창공간에서 외교공간에서 이전한 거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지 않으셨어요. 네. 그죠? 예. 근데 왜 인수위에서는 육창공간을 최초에 네. 공간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사용 승인까지 거쳐 나갔는데 이 절차는 왜 감사하지 않으셨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그러니까 이전지가 중간에 바뀌었죠. 근데 그리고 결국은 네, 왜 외교부 근데 장관- 제가 얘기 드리는 예. 거는 이 부분들이 사용 승인과 기재부의 국유산 심사에 의해 가지고 명확하게 지정된 공사예요. 그걸 왜 빼뜨립니까? 그래서 제가 국방부 장관이 그 현장에 가서 공사 지휘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보고 대통령에게 건의를 해가지고 본인이 건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했다, 결정을 했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위증의 혐의가 있으니까 추가적인 감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감사원장님, 네. 이 업체 21g이라는 업체가 있죠. 네. 그 업체가 자격이 있는 업체입니까? 실내 인테리어 업체고요. 그리고 종합공사 자격은 없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업체가 다시 하도급에 하도급을 줬지요. 그것도 다 지적을 하셨죠. 예, 그러니까 그리고 21g이 자격이 없으니까 일명 종이 페이퍼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업체를 가라로 해가지고 선정을 해가지고 돈을 받았죠. 아니요. 지금 정확하게 좀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아니 여기에 대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만 말씀해 그러니까 주세요. 약간 뉘앙스가 틀려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1g이 수의 계약을 한 건 맞고요. 근데 그 실내 인테리어 업체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업체 그 수의 계약하는 건 21g 맞습니다. 업체가 15개의 정말 자격도 없는 아니, 업체들을 밑에 하도급을 준 거 하도급을 중에서 줬지 않습니까? 자격 없는 업체에 준 거에 그리고 대해서 21g 지적을 했고요. 업체가 돈을 받을 자격이 없으니까 종합건설업체를 대신 세워가지고 아니요, 돈을 그거는요. 받았지 않았습니까? 증축공사 때문에 증축을 하려면 종합건설업을 갖고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21g이 자기가 못하죠. 그러니까 그 원담이라는 회사를 마더업체가 누구예요? 예? 21g이 마더업체 아닙니까? 마도업체라니? 제가 좋습니다. 맞길 네. 잘못 떨어졌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저희들 드리는 감사 것은 보고서에 자세히 잘 감사원 감사 결과 보고서에도 이 수많은 10여 건 이상의 불법과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건설공사에 있어서의 기존에 엄청난 그런 의혹 행위들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건 예산과 굉장히 관련이 있어요. 애초에 4월 6일 날 496억 원이 든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대통령실 용산 이전 비용을 최소 2,660억 원입니다. 당초 대비 2,164억 원이 더 들어갔어요. 여기에 합참청사 이전 비용 2,418억 원, 미군 용산 잔류기지 비용, 그리고 대체부지 마련 비용 3,000억 원, 최소 8,000억 원이 더 들어갑니다.
이게 정쟁용으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까? 이 국가 예산이 이 혈사가 이렇게 쓰이는데 감사원 감사 다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저도 지역구위원회에서 지역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근데 제 지역구 얘기는 절대 안 합니다. 우리 강원도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체부 장관님. 네. 2018년도 평창 동계올림픽 네. 성공적으로 잘 치러졌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레거시 유산이 좀 남았지 않습니까? 네, 다 남아 있죠, 아직. 예, 다 남아 있고 그래서 스피드 스케이트장, 하키 센터, 그다음에 슬라이딩 센터 이 주요한 세 개 시설이 네, 큰 시설로 남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소유를 강원개발공사가 지금 소유해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죠. 근데 국가 지원을 하나도 못 받아가지고 지금 60억 정도 해마다 적자가 발생을 하고 누적 적자만 300억 이상 되거든요. 정말 올림픽 잘 치러가지고 국제적 명성도 치러냈고 근데 아무런 지원이 없어요. 지원하는 거는 드림 프로그램 등 이런 프로그램 거기서 하는 행사 비용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때 이거 당초 철거 예정이었거든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 때 이거 철거 처리하고 존치 결정을 냈어요. 그런데도 여기에 대한 레거시 유지 운영 비용을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 좀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시겠습니까? 그게 아마 제가 지금 알아보면 2018년도에 아마 저희 부처 혼자의 일이 아니고 이제 기재부와 또 강원도와 또 조직위가 같이 합의를 해서 아마 소유는 강원도가 하고 네. 저희 부처의 경우에는 지금 아마 이제 간접 지원으로 그래서 20년도부터 한 50억 정도. 아니 유지 운영 비용이 직접 지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렇게 합의를 봐서 지금까지 해온 거죠. 우리는 저 철거하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건 뭐 저는 근데 잘 박근혜 대통령 모르겠습니다. 때 존치 결정이 내려졌어요. 네. 아니 그래서 이 문제는요. 이거를 뭐 소유권을 어떻게 옮긴다. 네, 이런 그래서 제 개념보다는 말씀은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활성화시킬 수 계속 있는 지방 방안을 재정도 어려운데 지방 재정의 적자가 네, 계속 날 수 있는 이 구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보태달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여러 가지 안으로 네. 강원도하고 좀 활성화시킬 수 그렇게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해보겠습니다. 네, 네, 네. 자, 그리고 다음 화면을 한번 봐주십시오. 특활비 핵심 쟁점인데 제가 그래서 정부의 디지털 예산 회계 시스템 다 뒤져가지고 특활비를 다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전체 특활비성 예산이 이 특활비성 예산이라는 것은 특활비, 특정 업무 경비, 정보보안비, 안보비를 얘기합니다. 전 부처의 특활비성 예산이 전체 2조 1232억 원입니다. 다음 화면. 7대 기관, 저기 명기된 국가정보원, 경찰청, 국방부, 법무부, 해양경찰청, 국세청, 대통령실. 이 7대 기관의 특활비성 예산이 2조 224억 원입니다. 전체 예산의 95%. 다음. 여기서 특활비를 특정 업무 경비를 제외하고 특활비성 다른 예산을 했습니다. 이거는 증빙을 잘 안 하는, 국회 보고도 안 하는. 이게 1조 1,968억 원입니다. 우리가 법무부 감사원 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 2조 원이 넘는 2조 원에 육박하는 돈을 국민들이 또 국민의 대의기관이 아무런 검증을 할 수도 없고 그냥 통보만 받아야 하고 정보위원회에서 비공개로 해서 예결위도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 예결 방망이 뚫리는데 바로 올라가고 이 구조를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이 절차를 좋습니다. 우리 예결위에서도 법무부 다른 예산들 비공개로 필요로 하면 각서 쓰고 한번 검증하자 이깁니다. 이런 거를 요청을 하고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국민들에게 떳떳할 수 있게끔 이 예산이 떳떳하게 편성돼서 집행될 수 있게끔 우리 절차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겁니다. 대통령실 아까 인건비가 하늘에서 뚝 떨어집니까? 부속실 몇 명 쓸 것도 계산하지 않고 그 인건비 상정합니까?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산 편성을 그러면 어떻게 곱하기 나누기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합니까? 그냥 뚝 떨어져요? 기재부가 그냥 대통령실 부속실 예산 500억 써, 400억 써 이렇게 뚝 떨어져서 편성합니까? 수석이라고 하는 분이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세요? 다음 화면 와주세요. 장관님, 법무장관님, 법무부 특활비 명목 예산 현황입니다. 24년에 특활비가 155억이고 그 다음에 정보 보안비가 42억입니다. 그런데 25년에는 특활비를 80억으로 줄이고 정보 보안비를 116억으로 늘립니다. 예. 시설비와 정보보안비가 원래부터 그러니까요. 155억 상태에서도 정보위에 감사를 받던 내용이 이제는 그 근데 상을 그대로 해놓은 겁니다. 저게 그대로예요? 우리가 뭐 저걸 편법을 쓴 게 아니고요. 좋습니다. 예. 예. 국방부 다음 화면. 국방부 저거는 맞죠? 2023년서부터 특활비가 없고요. 다 정보보안비로 100% 편성하고 있죠. 맞죠? 예, 맞습니다. 저는 이 특활비에 대한 국회의 검증이 점점점 이렇게 철저하고 세밀해지니까 이런 꼼수가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오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국정원 비용은 차치하고서라도 아까 그러면은 6대 기관이 쓰는 돈도 어마어마한 것이죠. 여하튼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예결 소위에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한번 분석을 해서 삭감하고 또 필요한 것들은 정말 설득이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러한 국회 활동에 대해서 정말 뭐 이거를 정쟁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 국회는 국민들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음 교육부총리님, 네. 다음 화면 보십시오.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가 제578돌 한글날을 맞아서 초중고 고위원 5,848명을 대상으로 학생 문해력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고3이 풍력이 뭐냐고 물었을 때 난감했고, 중3 학생이 수도라는 말을 몰라 충격받았고, 6학년생이 성명의 뜻을 모르고, 두발 자유와 토론을 하는데 두 발이 두 달인 줄 알았고, 초등학교 6학년 교사께서 수업 시간에 사건의 시발점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학생이 어떻게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선생님 왜 욕하세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족보가 뭐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만 학생이 족발 보쌈 세트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게 뭐 웃으라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인터넷에 하는 국제적인 논문들이 수두룩합니다. 네, 저희가 그래서 초등학교 아시죠? 3, 4학년부터 시작합니다. 아시죠? 네, 그거 압니다. 네. 초등학교 3, 4학년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때가 적정- 전체적인 종합질에도 AI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 네, 않습니까? 저 맞습니다. 도입하고자 하는 AI가 근데 그런 생성형 AI는 아니에요. 아닙니다. 네, 그런데 어댑티브를- 그렇게 했었던 네. 제가 보니까 네, 그 알고리즘과 튜닝과 이러한 것들을 제가 봤어요. 네, 네. 그거는 AI 교육이 아니에요. 그냥 프로그램 교육이지. 아닙니다. 거기에 그 뭐 AI 있습니다. 제가 다 봤습니다. 네네. 그런 걸 AI라고 그러면은 정말 대한민국 교육
진짜 망신당합니다. AI 기술의 적정 네.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학습에 활용되는. 자,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은 이렇게, 그런데 또 이것 또한 저는 입법 미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의 뭐 김지표 의장이 발의한 법이 통과돼서 그거를 통해 가서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네. 저는 이거는 법률 유보 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이 됩니다. 법안의 제안 이후에는 충분하게 AI에 대해서 이런 시대니까는 해야 된다고 나왔지만 네네. 조문상에는 AI 디지털 교과서, 대한민국 교육의 대전환을 만들 그 교과서를 도입하고자 하는 그런 법 조항이 없어요. 네. 네. 저 이제 말씀하신 그 이제 그 학생들의 문해력은 저희가 AI 디지털 교과서가 종이 교과서 함께 사용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 아날로그적인 그런 것과 그 디지털적인 거를 최대한 그 균형 있게 그 교사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 또 초등학교 3, 4학년부터 실행을 하고 또 과목은 영어, 수학, 코딩 세 과목을 내년에 합니다. 지금 이제 다른 과목들은 저희가 좀 그 여러 의견을 들어가지고 충분히 속도 조절을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그런 많은 그 의견들을 들어서 현장과 소통하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테스트 없이 이미 현장에 이걸 도입해가지고 그 도입한 대상의 학생들을 테스트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 다른 나라에서도 이미 많이 활용한 말씀하신 잘 아시는 그런 기법이 들어간 그런 교과서이기 때문에 네. 네, 허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구자근 간사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